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상식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심하거나 잦으면 부부는 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부부싸움 심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단어에 담긴 뜻 그대로라면 행복하기만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일부는 갈등을 넘어서 갈라서야 하는 수준까지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생활비나 빚 문제 등 돈 문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성격 차이나 자녀 교육, 생활 태도, 시댁 문제 등이 많았고 밤자리에 대한 문제도 더러 있었습니다. 각자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며 상대에게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부부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충돌이 많은 사주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다툼이 있는 부부는 비겁과 인성이 강한 사주로 고집이 강한 사람끼리 만난 경우입니다. 비겁이 강하다는 것은 고집이나 자존심이 강한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보면 조직 체계가 갖춰진 직장에서는 상하관계 유지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은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있는데요. 결론도 없고 발전적이지도 않는 쓸데없는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고집센 사람은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고집은 본인에게 장점도 되겠지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성이나 인성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는 식상을 많이 쓰게 돼서 거침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혈압이 오르면서 큰 소리나 폭언까지 나오게 됩니다. 더 심하면 사주에 따라서는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다툼으로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관은 나를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관성이 없다면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주는 상대를 배려하고 자제력이 강한 배필을 만나는 것이 부부싸움이 없는 화목한 부부입니다. 다음은 일지끼리 궁합입니다. 일지끼리 형, 충, 원진, 기문이 되어도 자주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암합까지 같이 있게 되면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싸우거나 일지외의 다른 궁합적인 문제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운에 따라서 떨어져 지내거나 부딪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주에 따라서는 싸우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 궁합은 서로 다른 오행끼리의 만남인데요. 사랑하지만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일어나는 다툼이기 때문에 연애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남자 사주의 일지가 기신이거나 충이 되면 부부에게 불화가 생깁니다. 아울러 본인의 배우자 궁이 충돌하는 사주는 감정적인 갈등이 잦습니다. 여자 사주에서는 일지가 칠살인 경우에 불화가 생기고 진술이 공망되면 부부가 방을 따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주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부부싸움의 사주학적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명령하듯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의 부하 직원도 명령하듯 강하게 말하면 싫어하는데요. 하물며 부부는 상하관계도 아닌 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부탁하듯 청유형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로 뭘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약 좀 사다 줄까 정도는 한 번쯤 물어봐 주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도 아닌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면 좋아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가나 처가를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상호 본가의 약점이나 안 좋은 상황들을 들춰내면서 비난을 한다면 싸움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아내 입장에서 친정만 생각하면 늘 짠한 마음인데요. 거기에다 남편이 비난을 한다면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늘상 만나는 사례들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 정도 노력으로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들이 아닐까요? 이사주는 6월에 을목으로 태어난 여명입니다. 은팔동 사주인데 오행은 모두 다 갖추었네요. 을은 큰 나무를 기둥 삼아 뻗어가는 넝쿨나무 또는 잡초와 화초 같은 여린 식물의 형상입니다. 남편이 편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든 남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지가 같은 오행이 되는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기둥만 있어도 고집이 세다고 보는데 이 사주는 세 기둥이 자리 잡고 있으니 최강 고집입니다. 일주 본인도 을묘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 남편도 신유로 같은 오행을 둬서 싸우면 막상막하가 될 것 같네요. 천간에서는 을목과 신금이 충하고 지지에서는 묘목과 유금이 충을 하는 등 사주에서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 실제로도 이 부부는 싸움이 잦다고 봅니다. 을목은 지지의 묘목과 같고 신금은 지지의 유금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을목이 풀이라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은 베고 돌아서면 또다시 자라나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양의 충은 싸우고 돌아서면 풀리는 반면 음의 충은 뒤끝이 오래갑니다. 이런 사주팔자 구성이 된다면 차라리 주말부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양쪽 모두 인내심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